소원이 됐으므로 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정례의 제2차 본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종복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종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회의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 올립니다. 삼천가의 모암 평창동 지역구 윤종복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계획 확정을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가해동 외 법정 10개동 지역에 2010년 1월 21일 수립계획 결정한 북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후속 조치 전무한 상태와 각종 규제 조치 아래서 북촌 주민들의 재산권의 박탈과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을 권리마저 침해하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바로 2년 전 이 자리에 서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건의안 채택, 의회 차원의 주민과의 대화, 항의 시위와 서명운동, 실태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노력, 주민대책위원회 활동 열과 성회에 탄원서 제출, 시장 면담, 수십 차례 주민 간담회, 서울시 해당 부서와의 수많은 협의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기한 끝에 비로소 2년 만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현재 확인한 바로는 용역기간 1년 7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공모 공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역사 문화마 아울러서 북촌의 품격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규제 완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북촌을 사랑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주민 여러분과 또 알게 모르게 모든 힘을 보태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제 서울시 그리고 우리 종로구 의회 무엇보다 북촌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와 종로구에 확실하게 정립된 정책 기조 아래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어온 북촌 주민들을 아우르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여 진정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우리 종로의 자랑, 이 나라의 자랑거리가 될 북촌의 재탄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8분이십니다. 오늘은 일괄해서 질문하고 11월 2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제출 순서에 따라 후 질문 시간은 의원님 1인 2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한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효희 행정문화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6만 종로 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생생한 언론 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 효자 사직 무학 교남동 지역구 의원
배효희입니다. 희망찬 설레임으로 시작한 2016년도가 최순실 사건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올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구정 질문은 구민을 위하고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종로구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우리의 사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2015년 애국인 주민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애국인 주민은 12만 2,711명으로 우리 구 주민 등록 인구와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은 약 8.1%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종로구 외국인 주민 중 다문화 가족은 1,288명으로 창신 송인 지역의 전체 다문화 가족의 58%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언어, 문화, 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적 차이로 가족 문제, 사회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2010년 2월 창신 이동에 위치한 동구 여성문화센터 내에 종로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종로구 다문화 지원센터 건물을 방문해 보니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근무자 18명이 작은 사무실에서 빨디들 틈 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3층의 상담실은 동구 여성문화센터의 헬스장과 같이 있어 상담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헬스장과 상담실이 같은 층에 있으면 산만한 관계로 정서적으로 마음 치료와 상담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층에는 요리 교육, 한글 교육 등을 위한 다문화 가족 교육장이 있지만 매우 협소해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우리들의 개인적 사회 적응 과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어를 100% 습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언어 습득과 발달 장애가 올 수 있고 성장하면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외모나
언어 발달 장애로 왕따 당하는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분별한 국제 결혼 업체에 의존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남편과의 애정 부족으로 남편의 엄주, 폭력, 매도 등으로 인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혼 및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센터 방문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모든 정책과 대책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 문제는 다문화 2세들이 성년이 되면 지금의 몇백 배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교육이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편으로 참여율과 교육 효과를 제고를 위해 독립된 건물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시대에 따라 모든 것이 발전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직 계획을 세워 신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결혼 이미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다문화 가족 생활 지도자 사업 등 다문화 특성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 하다 보니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지원 예산을 점차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신축은 단시일 내에 어려울 수 있으니 다문화 가족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다용도 버스를 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버스를 이용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아동 차량 다문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종로 구민 여러분, 열린의회 으뜸의정구현에 앞장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장인 정신으로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568동, 창신 제1동, 2동, 3동, 숭인 제1동, 2동 지역구 출신 부의장 선상선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6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따뜻한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구민 여러분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 2,76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그중 64%인 1,767개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 등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레탄 트랙은 200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시설에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학교 운동장 등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인조 잔디와 우레탄 시설물이 설치된 우리구 관내 학교 운동장과 트랙의 검사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인조단지 운동장과 우레탄 시설물에 대한 관내 유해성 검사 결과 관내 학교 세 곳에서 우레탄 트랙이나 농구장 등에서 납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파일이나 인조잔디 내 공무칩, 즉 충진제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검출된 3개 학교도 해당 시설물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끔 본 시설들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우리 구에서도 관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학교 체육시설의 유해성 문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우리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각종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비된 유해물질 관리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시설은 신속히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의 내구 연함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레탄 트랙을 포함하여 우리구 학교나 어린이 놀이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각종 시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적합한 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께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서울지역 고등학생 3,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학생의 26.8%는 학교 급식이 맛이 없고 메뉴도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24%는 급식 메뉴가 단조롭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급식의 맛과 메뉴 다양성에 평균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 급식이 맛이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학교 급식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학교 급식은 납품 과정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단계까지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위생불량 식재료가 유통이 되고 업체들은 입찰, 담합을 통해 급식 사업권을 가져갔습니다. 학교는 식재료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전국 식재료 생산 농가와 가공 유통업체 2,415개 업체를 조사해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45건이 수사 의뢰되고 157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초, 중, 고교 274개를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471건의 비행위가 적발되었고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절차 등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4개 대형업체들이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전국 3천여 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업체 간 유착 의혹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내 초등학교 10년 이상 노후 조리기구 사용 비율이 33%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급식의 맛과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결과일 것입니다. 학교 급식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뿐만 아니라 불량 부실급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질 높은 학교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당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관내학교 교육경비 보조로 올해 약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약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련한 사무는 자치구 사무라 볼 수 없지만 우리 구 관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각별한 정책적 의지로서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가 지난 2010년과 비교하여 2배에 가까운 교육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초, 중,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또한 일부 고등학교의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돼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식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식재료 구매 절차는 적정하였는지, 또한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은 적정하였는지, 실제 구매한 품목과 납품된 품목이 일치하는지, 납품 비리는 없었는지 등 보조금 관리 감독 기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조금 정상과 관련하여 또 학교 급식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사항들이 면밀하게 조사되어 있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근본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해당 자료를 본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면 물론 향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학교와 학교장은 우리 의원들께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깊은 관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아야 학교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또 예산을 집행한 결과물을 확인할 의무가 의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학교 급식의 문제는 교육당국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가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지도와 감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올해 45억 원에 이르는 우리 구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반드시 해야 될 정책과 또 필요가 없는 정책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동네, 사람이 행복한 종로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진을 마치겠습니다.